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2차 전지주의 급락 속에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주들의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섹터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 40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일이죠.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급락세를 연출했거든요. 여기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 하향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LG 엔솔 같은 경우에 실적을 한번 좀 보면은 전체적인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라든지 출하량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좀 그런 것이 조금은 안 좋은, 앞으로 전망세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약간은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1% 정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다 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네. 관련해 가지고 그런 차량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죠. 예전에 그 전기차 시장이 매년 25% 정도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리튬의 생산량을 맞췄었는데 갑자기 전기차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리튬이 공급량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멈춰 있고 판매량도 멈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에 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도 보면은 중국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 있어서 지금 LFP 배터리가 굉장히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CATL R&D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리포트를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참 걱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코스피 시총 2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그것도 있고, 최근에 좀 나온 게 GM의 감산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3사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 올해 초하고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찍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의 저점이었던 이 35만 2천 원 정도, 35만 2천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35만 2천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고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면 거기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시면서 어느 정도 그 단가를 좀 맞추시는 네. 그런 매매 전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불안한 장세에서는 정확한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종섭 대표님만의 매매 분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에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섹터 전반이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 엔터주의 낙폭도 두드러졌는데요. 엔터주들은 좀 실적 기대감이 큰 섹터인데 최근 마약 스캔들이 이어지면서 좀 섹터 전반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예, 엔터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나오는 그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올해 전체적인
엔터주의 시장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나타나고 있는데 YG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저조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관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생각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시장에 발맞춰서 시장이 이게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관심 정도로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가운데 오늘 특히 하이브가 10%가량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당분간 좀 관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하이브에 대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도 전해주시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좀 있잖아요. 네. 하락 추세에 있고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 매도 신호를 한 번씩 냈거든요. 네.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매도의 타점에서 정확히 매도 신호가 나왔었고 그 매도 신호 이후에 지금 현재 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룹들이 좀 나오거나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관망의 자세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터주 가운데 좀 가장 눈여겨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JIP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엔터주가 전부 다 하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엔터주 JI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224일선을 좀 지키면서 거기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엔터주의 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는 JIP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JIP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네. 224일선이 절대적으로 깨지지 않아야 된다. 깨지면 거기서는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224선 지켜주는 그 선에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종섭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